2월 첫째 주간입니다. 내일이 2월 3일인데 입춘입니다. 날씨를 생각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영하 10몇 도씩 떨어진다는데 절기로는 입춘,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절기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움직임을 보면, 햇빛의 양이라든가 태양의 위치로 보면 이제 봄이라고 할 수 있다. 봄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날씨가 봄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 봄이라는 의미가 꽃이 피어야 봄인가요? 어느 꽃이 피면 봄입니까? 아니면 날씨가 몇 도 이상이 되면 봄이에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통념상 봄이라는 것은 겨울이 지나고 설을 지나고 나면 이제 서서히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24절기의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입춘이면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이렇게 써붙이죠.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봄의 새 기운처럼 그동안 침체되었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지난 것들을 모두 다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무슨 강의 그런 거를 하나 부탁을 받아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모인 분들이 대부분 다 80세가 넘고 자식들한테 좀 소외를 좀 당하고 이렇게 처지가 썩 좋지 않은 분들이라서 그때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은 전부 시계와 같다. 시계 부품과 같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부품,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부품 하나라도 꼭 필요한 부품이고 그게 없으면 시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시계를 버리는 날까지, 시계를 사용하지 않는 날까지 시계 부품은 그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요새 상황을 쭉 보면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시계의 모든 있는 부품들이 다 필요한 걸까? 요새 시계 하나에 몇 억씩 하는 시계들도 있죠. 몇 천만 원 하는 시계도 있고 몇백을 호가하는 시계들은 많습니다. 원래 시계라는 것은 지금이 몇 시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계를 안 사용한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핸드폰이 나오고 혹은 컴퓨터도 이렇게 발달하면서 언제라도 시간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굳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몇 시야 하고 보는 습관은 거의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계가 몇 시냐는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액세서리나 혹은 장식품이나 혹은 자기의 과시용 물건으로 서서히 변질되어 가면서 시계가 고가품의 시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시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별 기능도 없이 그냥 시계만 알려주는 건데 디자인서부터 시작해서 부품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게 다 필요한가? 사실 시계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만 틀리지 않고 잘 만든다면 시계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꼴매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 같아서는 만족하지 않는다. 시간이 잘 맞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에다 다이아도 이렇게 수없이 박아대는 겁니다. 다이아가 가치가 있는 거죠. 시계라기보다는. 다이아가 박힌 시계로 보면 시간이 달라집니까? 하루에 24시간인데 다이아몬드 박힌 시계로 시간을 보면 하루에 48시간이나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별것 아닌 것에 투자하게 만들고 그게 자본주의의 본능이에요. 뭔가 남보다 좀 독특한 걸 하고 싶어 하고
뭔가 좀 더 편리한 거를 추구하기도 하고 특별한 걸 추구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소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소비를 통해서 또 그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계가 뭐 유지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소비에 들어가는 자본들은 사실상 개인기 아니라는 거죠.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정의로운 일은 아닙니다. 분배라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개념이나 그 소득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겠다는 그런 개념들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자본주의는 성공하는 것만을 추구해 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뭐 제도들이 바뀌고 경제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고 공산주의 혁명도 일어나고 사회주의가 태동하고 이러면서 뭔가 공정한 분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서구 문명이라는 그 자체, 문명의 본질성이 뭐냐 하면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뭔가 특이한 것을 가지고 있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문화예요. 그 문명 자체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평등하게 다 누구나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고만고만하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극도로 혐오해요. 자본가들은. 그러면 자기가 돋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남들은 다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자기는 은젓가락으로 먹고 싶은 게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은젓가락이 필요치 않잖아요. 나무젓가락이든 무슨 젓가락이든 반찬을 집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도구로서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만족하지 않는 것이 문명의 발전의 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본주의란 말이죠. 서구 문명의 본질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만족스러울까? 제가 언제 한번 농사를 짓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쌀 농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면 몇 평의 땅이 있으면 되겠느냐? 산뜻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고 얼마만큼 하고 싶냐에 따라서 단지 벼농사만을 지어서 그 돈으로 내 모든 걸 하고 싶다면 그 땅의 평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이 사는데 몇 평 정도의 집이면 족할까? 부자들은 한도 끝도 없이 넓은 집들을 원합니다. 하다못해 뭐 왕족이 존재하는 저런 중동 같은 너덜한 나라에서는 화장실 변기까지도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사람이 똥 싸는데 황금 변기에다 똥 싸면 똥이 달라집니까? 똥은 똥인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몇 천만 원짜리 대리석 뭐 무슨 뭐 몇백만 원짜리 무슨 나무 뭐 이런 걸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현재 지구도 모두가 다 더불어 골고루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나눈다면 기한은 없을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정체성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그 나라의 문제를 자꾸 지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 미국은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밀농사, 뭐 옥수수 농사 굉장히 크게 짓죠. 어마어마합니다. 한반도보다 더 넓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니까 개인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양이. 그걸 다 소비를 못하죠. 자국에서. 그래서 남는 농산물을 잉여 농산물이라고 부르는데 그 잉여 농산물로 가나안 나라에 구제해주는 척하면서 권력에 관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그나마 그 지역에다가 밀가루가 됐든 옥수가루가 됐든 뭔가를 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세계 농산물 가격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해상에다 잉여 농산물들을 쏟아붓곤 했습니다. 버리는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 양식들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지구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죠. 그 나라가 뭐 유독 유난을 떨면서 무슨 기구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앵벌이를 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네들이 남는 것은 주지 않고 그걸 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는 거죠.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 가서 의료봉사하고 먹을 것 조금 나눠주면서 선한 국가인 척 하는 거란 말이죠. 정말 그 자본주의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처참할 정도로 참담합니다. 근데 이런 일에 선한 역할을 맡고 있는 척 하는 게 종교고, 그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예요. 자기네들은 선한 이웃,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선한 이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교육 활동도 하고 의료 사업도 하고 구제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의 입양 사업도 하고 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뭔가 세상에 불합리한 것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종교인 척 행동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소하면서 눈가림하고 아웅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게 기독교라는 종교인 거죠. 선하지 않습니다. 선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봐도 선하진 않아요. 뭐냐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원래 아버지를 때려 죽이고 때려 죽인 살인자가 내가 이제부터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다 해줄 거야. 니네 예전에 아버지는 니들 굶기고 힘들게 했지만 나는 니들 굶기지 않아. 내가 좋은 아버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지난 정권도 그랬어요. 닭 정권 때도 그렇지만 이번에 돼지 정권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으로 무속, 무교, 무당, 미신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 주제로 나오곤 합니다. 무당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무당의 말을 듣고 나라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나 성경을 읽고 아니면 목사 설교를 듣고 교회를 다녀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는 것,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과 무당 정죄를 듣고 무당 이야기를 듣고 정치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가 하면 선한 일이고 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고, 무교가 하면 악하고 미신이고, 이런 류의 판단 자체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매도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권력과 자본을 장악하고 전통 종교와 문화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당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는 법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종교는 정의에 관여해서도 안 돼요. 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자기 방향성을 갖는 것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의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신념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진실일 수도 있지만 이 공적으로는 진실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종교의 가르침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개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어느 종교가 되어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정치를 해서 잘 된 나라는 없어요. 파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지극히 폐쇄적이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자체도 사실상 자기 교단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네들 교리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번외로 존재하는 거죠. 왜? 다 없앨 수 없으니까 수용하는 척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내 종교만이 진실이다. 내 종교만이 정의다. 내 종교만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를 가진 공동 집합체이기 때문에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만을 주장하고 어느 한 가지만의 방향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면 시계란 시간을 정확하게 몇 시인가를 알려주는 기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들은 다 너절한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시계에서 수십 몇 미터인가를 해발 몇 미터인가를 보는 건 중요하겠죠. 그 사람한테는 그런 기능이 달린 시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중요한 겁니다. 잘난 척하고 싶은 놈에게만 몇 천만 원짜리 시계가 중요하지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천만 원짜리 시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이냐? 내 삶이 이웃에게, 내 삶이 이 공동체의 선한 역할을 맡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 선함을 실천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